존재의 수준이 곧 현실의 수준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트랜서핑을 어느 정도 이해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말이 어떤 느낌인지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이 말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말도 아니고요, 마음을 고쳐먹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트랜서핑에서 말하는 현실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노력의 결과가 아니에요. 운의 총합도 아닙니다. 현실은 내가 어떤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가가 바로 반영되는 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세상에서, 펜듈럼 위에 건설된 세상에서 비가 오니까 우리는 우산을 핍니다. 비가 먼저 오니까 우리는 우산을 핍니다. 하지만 트랜서핑의 현실은요, 우산을 피면 비가 오고요, 우산을 접으면 비가 그칩니다. 바로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산을 펴고 있는 존재의 상태에 맞는 현실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즉, 비를 대비하는 존재, 문제를 전제로 살아가는 존재, 부족함을 기본값으로 삼는 존재, 이 상태가 바로 현실의 질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현실을 바꾸려 애쓰지 않아도 존재하는 인식이 어떻게 현실을 바꿔내는지, 그리고 어디서부터 우리는 이것을 풀어야 될지 트랜서핑 원리로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이번 서론에서 제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아직은 이걸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들으세요. 마음 편하게 먹고 이것을 곧 실천해야 되겠다,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먼저 들으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조금씩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는 현실은 사건이 아니라 존재 상태에 반응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현실은 행동보다 먼저 존재를 봅니다. 같은 행동을 해도 어떤 사람은 막히고 어떤 사람은 열립니다.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차이는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을 하는 존재의 기본 위치가 되겠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무언의 선언이 있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존재는 항상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로 아침마다 이렇게 확언을 하고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다, 뭐 나는 부자다 이런다고 해서 될까요? 어느 정도 잠깐의 감정적 고양이나 이미 가진 느낌을 불러일으킬 수는 있지만 말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나를 증명하고 있는 것은 바로 내 존재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래서 나는 부자다라고 그냥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굳이 아침마다 거울 앞에 서서 나는 부자다 이렇게 확언을 외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 자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존재는 어떤 식으로 본인을 인식하고 있나요? 나는 늘 준비를 해야 되는 사람이다. 나는 언제든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계속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게 곧 바로 현실에 대한 주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실은 늘 익숙한 수준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가시나요? 현실은 사실은 여러분에게 가장 익숙한 수준으로 돌아와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수준. 내가 1억을 버는 사람인데 10억을 벌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럼 10억을 버는 사람, 바로 그 현실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10만 원 버는 사람인데 100억을 벌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이게 익숙하십니까? 아마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심상을 할 때 뭘 느끼려고 한다기보다는 그냥 익숙할 때까지 계속해라. 그 심상화가 익숙할 때까지 계속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라는 상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새로운 걸 얻어도 갑자기 기회가 와도 존재 인식이 안 바뀌면 결국에는 현실이 다시 원래 수준으로 회귀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에 익숙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까? 이것을 먼저 익숙한 내 존재로 먼저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요. 자, 첫 번째였고 이제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산을 피고 접고 뭐 이런 존재가 만드는 현실, 이게 무엇일까요? 앞에서 우산 얘기 드렸죠? 우산이 뭐예요? 우산 자체는 바로 비가 올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죠. 우산이 그렇습니다. 그런 도구죠. 조심하는 삶, 뭔가 대비하는 삶, 항상 최악을 상정하는 태도. 여러분, 조심하고 대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최악을 생각하면서 너무 거기에 익숙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이게 안전해 보이지만 트랜서핑의 자세로 보면 이것은 비가 내리는 그 트랙에 서 있는 상태예요. 비는 여러분들 삶에 뿌려지는 어떤 변수가 되겠고요. 바로 문제를 기준으로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행복과 뭔가 기회 이런 게 아니라 문제를 대비하는 것으로
그걸 기준으로 사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없으면 다행이고 하지만 언제 터질지 몰라라고 생각하는 이런 존재 인식이 바로 문제 없는 현실을 비정상으로 만듭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문제 없으면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존재 인식이 오히려 문제가 없는 현실을 비정상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비가 계속 내리겠죠. 소나기가 내리든 바로 가랑비에 옷이 젖든 바로 그런 것처럼 그런 거 상관없이 비가 계속 내리게 됩니다. 우산을 피고 있으니까 비가 오는 세계선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공식처럼 내가 우산을 피니까 트랜서핑에서는 비가 내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세 번째로 가볼 건데요. 그렇다면 우산을 접는다는 것, 이것은 어떤 행동일까요? 우산을 접는다는 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산을 접는 게 방심하는 게 아니에요. 트랜서핑에서 말하는 내려놓음이란 무책임한 것이 아니라 포기하고 내려놓고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존재의 기본값을 바꾸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비가 와도 나는 괜찮다라는 존재 상태. 여러분 이 상태가 바로 제가 매번 영상에서 매번 말씀드리는 되면 좋고 안 되면 더 좋은 일이 생긴다. 되면 좋고 안 되면 더 좋다. 뭐 이런 것처럼 중요성을 낮추는 방식의 바로 비가 와도 나는 괜찮다라는 존재 상태가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어떤 상태, 어떤 사건, 모든 거를 해석할 때 트랜서핑의 기준으로 해석하려면 그 차원을 중요성 차원에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말의 핵심은요. 비가 안 온다는 게 아니에요. 비가 삶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문제가 안 온다는 게 아니라 문제 자체가 삶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올 수 있습니다. 삶의 문제가 어떻게 하나도 안 오고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문제가 올 때 그 문제를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바로 어떤 기준, 바로 앞으로 나아가는 그 목표를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내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상태가 오면요. 바로 현실은 달라지게 됩니다. 비가 와도 문제가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비가 필요하지 않아요. 비가 와도 문제되지 않으면 비의 필요성이 사라집니다. 현실은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비를 보여줄 이유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비가 와도 문제가 되지 않으면 비가 안 와도 된다는 거죠. 여러분 조금 오늘 내용이 좀 심화 버전이라 어려울 수는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시고 이해되시는 분들만 되는 데까지만 들어보세요. 현실을 여러분 이렇게 창조하려고 할 때 여러분의 존재 인식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존재 인식은 생각이 아니라 기본 태도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존재 인식은 생각이 아니라 기본적인 태도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꿔도 현실이 안 바뀌는 이유가 뭘까요? 생각을 바꿔도 현실이 안 바뀌는 이유. 바로 뭐 긍정적인 말, 뭐 좋은 상상,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뭐 각종 확언들, 아침마다 내가 좀 과도하게 하는 그런 확언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거는 사실은 표면이에요. 겉핥기입니다. 깊은 곳에 존재 인식이 그대로면 사실은 현실은 그대로예요. 여러분 트랜서핑과 어느 정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여러 책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잠재의식에 대한 책을 여러분 보시면 좀 많이 도움이 됩니다. 뭐 잠재의식의 힘이라든가 뭐 그리고 무의식, 정화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고 뭔가 감정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빙산의 일각이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우리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뭘까요? 바로 98%에 있는 바로 무의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무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사실은 현실은 그대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어떻게 바꾸냐 막 이렇게 너무 무의식이 안 바뀌면 그럼 나의 현실은 아예 안 바뀌느냐 그렇게 또 너무 들어가지 마시고요. 바로 깊은 곳에 존재 인식을 바꾸는 방법을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존재 인식은 반복된 반응의 총합입니다. 공식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존재 인식은 반복되고 있는 반응의 총합입니다. 어떤 반응? 바로 여러분의 반응이요. 위기에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 위기가 생겼어요. 그리고 뭔가 다툼이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바로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좌절하고 조급하고 뭐 그렇게 여러분 행동하지 않나요? 불확실성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나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존재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너무 피하지 마세요.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지금
내 존재 인식을 조금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여러분, 트랜서핑에서는 늘 관찰자 위치를 강조를 합니다. 반응하는 나, 불안해하는 나, 분노하는 나, 조급해하는 나, 이걸 보는 위치를 바꿔서 지금부터 존재 층위를 올려볼 건데요. 관찰자적 시점으로 한번 여러분을 바라보세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내가 이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이렇게 반응하네. 내가 아직 존재 인식이 조금 멀었구나. 내가 바로 이렇게 반응하네. 바로 분노하네. 이렇게 관찰자적 시점에서 나를 한번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렵다 쉽다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바로 연습이 필요한 부분일 수가 있어요. 관찰자적 시점에서 보면은 중요성이 확 낮아지고요. 박스 밖에서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더 넓은 차원에서 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트랜서핑에서 문제가 나왔을 때 그것을 실패로 인식하지 말고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이자 오히려 그것이 행운으로 받아들이라, 이런 말을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행운으로 받아들일까요? 바로 목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중간에 생겨도 결국에는 다른 방법으로 목표를 나를 이끌고 있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트랜서핑적인 문제를 대하는 태도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 다섯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존재의 수준이 올라가면요, 현실은 설명 자체가 필요 없이 그냥 바뀝니다. 존재의 수준이 올라가면 현실은 설명 자체가 필요 없이 바로 바뀝니다. 이게 참 제가 여러분 말씀을 드리면서도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참 답답한 부분이긴 한데요. 설명할 수 없는 변화가 시작돼요. 진짜로 설명할 수 없는, 뭔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변화가 시작됩니다.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진다거나, 뭔가 상황이 부드러워진다거나, 굳이 애쓰지 않아도 열리는 그런 것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굳이 애쓰지 않아도 열리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굳이 확인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진짜 바뀐 걸까? 이게 계속 가는 걸까? 이런 것처럼 뭔가 불안함, 초조함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질문은 어떤 행위일까요? 네,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다시 우산을 피는 겁니다. 다시 우산을 피는 거예요. 또 대비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존재는 유지하고 해석은 최소화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존재는 유지하고 해석은 최소화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게 트랜서핑에서 말하는 가장 고급스러운 상태 유지법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현실을 바꾸려 하지 말고요, 존재의 위치를 한번 보세요. 현실을 바꾸려 하지 말고 존재의 위치를 한번 보세요. 트랜서핑은 현실을 조작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현실을 경험하는 존재의 위치를 옮기는 방법이 바로 트랜서핑입니다. 비가 오느냐 안 오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산을 펴고 사느냐 접고 사느냐,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우산을 피고 있으면요, 비가 오는 세계에 머물게 되고요, 우산을 접으면 비가 중요하지 않는 세계로 이동합니다. 현실은 정말 정직해요. 수학 공식처럼 정직합니다. 당신이 어떤 존재로 서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문은 사실 이거 하나로 충분해요. 나는 지금 어떤 존재의 위치에서 이 현실을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존재의 위치에서 이 현실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순간 이미 여러분은 하나 위의 현실선에 발을 올려놓은 상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할 텐데요. 메일 상담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메일로 먼저 문의를 주시고요. 편하게 여러분들의 상황을 공유해 주시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메일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절차 안내 받으실 분들은 채널 홈에 더보기 누르면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도 확언으로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마지막에 나온 질문, 그거 다시 한번 반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존재의 위치에서 이 현실을 살고 있는가? 네, 감사합니다. 마음의 나침반이었습니다.